여러분들 1학기 부정전 구조 역학에서 배웠던 처진각 방정식 기억납니까? 그 처진각 방정식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되살려 보면 다시 여기요. 처진각 방정식을 좀 살펴보면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이 원래 부재가 이렇게 MAB라고 우리 그랬죠. 여기는 MBA라고 했습니다. 이때 MAB 이꼴 어떻게 했습니까? L분의 2EI 2배의 시타 A 플러스 시타 B 마이너스 3 psi 3 L분의 델타 psi라고 하겠습니다. 3 psi 부재 회전각 psi 플러스 고정단 모멘트 AB가 있었습니다. 현재 고정단 모멘트 그 다음에 MBA는 L분의 2EI 시타 A 플러스 2배의 시타 B 마이너스 3 psi 플러스 고정단 모멘트 이렇게 우리가 했었었죠. 처진각 방정식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정단 모멘트가 없으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하고 조금 전에 봤던 이 식이 조금 다르죠. 이 식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시타 A의 정의를 원래 부재가 있던 이 수평과 그러니까 이 절점의 회전각으로 우리가 시타 A를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타 B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psi는 얘가 돌아간 이 부재의 중심축이 돌아간 요 축을 psi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부재의 중심 축에서부터 정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의한 것이 얘가 다시 이쪽입니다. 얘가 EJ 여기 psi고 요게 EJ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psi는 이거 좀 이렇게 제일 굵은 걸로 해서 이렇게 됐지. 요게 psi고요. 요게 psi입니다. 따라서 시타 B는 이건 또 너무 가느네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타 A는 어떻게 됩니까? EI 플러스 psi가 되고요. 시타 B는 마이너스 EJ하고 psi를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MAB 이꼴 L분의 2EI 시타 A가 2배니까 2EI 플러스 2 psi 플러스 시타 B는 EJ 플러스 psi 마이너스 3 psi 따라서 2 psi 얘가 없어지니까 L분의 2I의 2EI 플러스 2J가 되고요. MBA도 마찬가지입니다. L분의 2EI 시타 A가 EI 플러스 ps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타 B가 EJ 플러스 psi니까 2배의 EJ 플러스 2배의 psi 마이너스 3 psi를 하니까 남는 게 1분의 2EI 플러스 2배의 EJ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 MAB가 이 경우에는 우리 이제 MAB 대신에 우리는 F를 쓰기로 했죠. F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요식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조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F와 E의 관계식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I, FJ, L분의 4EI, L분의 2EI, L분의 2EI, L분의 4E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 부재에 대해서는 이게 F1, F2하고 E1, E2의 관계식이 되고 똑같이 2번 부재에 대해서는 F3, F4하고 E3, E4의 관계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지금 현재 F1, F2, F3, F4 여기가 E1, E2, E3, E4 이렇게 되니까 1번 부재에 대해서는 F1, F2, E1, E2 해서 여기에 들어가고 그렇죠? 2번 부재에 대해서는 F3, F4, E3, E4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뭐의 관계식? F와 E의 관계식이고요. 그래서 EI는 지금 다 일정하니까 앞으로 빼고 길이는 L은 5m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0.8, 5분의 4, 5분의 2, 5분의 2, 5분의 4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들어간 준식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F와 E와의 관계식, 부재력과 부재 변형과의 관계식인 S 매트릭스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과정은 다 이제는 매트릭스의 연산만 해주면 됩니다. F는 S의 E고 E는 B의 D라고 했으니까 아까 구한 지금 구한 S 매트릭스에다가 아까 구한 B 매트릭스를 갖다가 곱해주면 S 곱하기 B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는 A의 F라고 그랬고 F는 조금 전에 SB의 D라고 했으니까 F 대신에 SB의 D를 대입해주면 조금 전에 구해놓은 SB에다가 아까 구한 A를 앞에다가 곱해주면 요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고 요 매트릭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것을 K 매트릭스 전체 강도 매트릭스 K가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다시 여기다 적으면 이게 K의 D 요 결과를 우리가 K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죠? A 곱하기 S 곱하기 B를 K라고 하기로 했죠. 여기 K 매트릭스입니다. 이 글로벌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는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항상 같은 정방형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대칭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칭이 가운데 대각선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에 있는 요소들이 같습니다.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풀 수 있다 그랬죠. 지금 구한 거는 P 곱하기 K의 D인데 D는 미지수고 P 하중은 아까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P 아까 우리가 등가 절점 하중 구해놨죠.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등가 절점 하중 벡터를 구해놨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계산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D1, D2, D3, D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위만 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해야죠? 부재력을 구해야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구해놓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있습니다. 부재력과 변위와의 관계 F하고 D와의 관계 F 곱하기 SB 아까 구해놨었죠. 여기에 D 금방 구한 거를 대입시켜서 곱해주면 뭘 구했습니까? 여기서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는 SB의 D. 그런데 이 결과를 가만히 한번 보면 얘가 F1, F2, F3, F4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어진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용했을 때 여기가 F1, F2 모멘트가 여기가 F3, F4입니다. F4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제로가 돼야 되죠. 여기 힌지니까. 제일 바깥쪽 힌지니까 제로가 돼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F3하고 F2 1번 부재의 오른쪽하고 2번 부재의 왼쪽은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결과는 여기가 제로도 아니고 이 두 개가 서로 크기가 같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우리가 푸른 것은 이 주어진 하중을 부재작용하는 하중을 고정단력과 등가절점의 합으로 우리가 풀었는데 실제 푼 거는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등가절점을 하중을 얹은 이 문제를 푼 거였어요. 이 하중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그러면 원래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구한 결과는 이것에 의한 결과니까 고정단력을 거기에다가 이 경우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원래의 하중의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가절점 하중으로 푼 이 케이스의 결과에다가 고정단력을 더해줘야지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아까 우리 고정단력 벡터를 구해놨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해놓은 이 결과에다가 아까 구해놓은 고정단력 벡터를 더해주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F4는 제로가 나왔고 F2하고 F3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D1, D2, D3 마이너스 D4 이렇게 구했다는 이야기는 D1, 이 절점이 회전한 각이 D1, 이 절점이 회전한 것이 D2, 이 절점이 회전한 것, 이건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점의 가운데 점의 처짐이 8.91, 여기 보면 0.0891, 지금 단위는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1cm만큼 처짐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중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지금 처졌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로, 마이너스 81, 플러스 81 제로는 1번 부재 왼쪽 제로, 오른쪽 얼마?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81, 반시계 방향으로 81. 그 다음에 왼쪽 2번 부재 왼쪽 플러스 81, 시계 방향으로 81, 오른쪽 제로,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 하중이 원래 54kN에 작용하고 있었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형 조건식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1번 부재 요 점에 대한 모멘트 이꼴 제로 하면 얘 곱하기 5 이꼴 81 플러스 81 이꼴 제로 하면 얘가 16.2 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그마 FY 이꼴 제로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16.2. 그러면 얘가 16.2니까 1로 16.2. 따라서 여기에 작용하는 반력이 16.2다. 이렇게 구한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원 부재 여기 54kN 원래 하중이 작용하고 있었고요. 지금 구한 게 81, 여기가 제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시그마 요점에 대한 모멘트 이꼴 제로 하면 요 V 이걸 V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요 V 이꼴 V 곱하기 5m 플러스 81 마이너스 54 곱하기 3 이꼴 제로 하면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V라고 하고 이 점에 대한 모멘트 이꼴 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V 곱하기 5m 플러스 요거 81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4가 3만큼 떨어진 데 있다. 이꼴 제로다 하면 V 이꼴 플러스 16.2다. 따라서 요게 16.2다. 그 다음에 시그마 FY 이꼴 제로, Y 방향의 힘의 합이 제로다. 그러면 16.2하고 54에서 16.2를 빼주면 이 방향으로 37.8이다. 이걸 구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37.8이니까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37.8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이 점의 반력이 37.8이다. 시그마 FY 이꼴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정리를 해준 것이 54kN이 작용했을 때 왼쪽의 반력이 16.2, 오른쪽의 반력은 37.8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16.2 올라가서 54만큼 내려와서 다시 37.8만큼 올라가면 전단력도가 그려지고요. 휘모멘트도 여기는 여기서부터 16.2 곱하기 7인가요? 7인가 하면 요 113.4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점에서의 휘 모멘트가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게 81이었다. 요거는 아까 구해놓은 거죠. 이게 이때의 휘 모멘트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을 매트릭스 구조 해석법의 이론을 적용을 해서 풀어봤습니다. 이 과정은 뭐 모든 또 보의 문제에서는 똑같이 이 과정대로 풀어만 주면 되겠습니다.